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 뜻도 몰라. 우리가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그랬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종대, 유승호, 최성환, 박기훈 씨가 불러주신 Pathetic Memory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무슨 메모리? Pathetic. 네, Pathetic Memory. 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황대리입니다. 네, 영화관 마케터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그리고 저는 김프로입니다. 이번 시간 선물 당첨자 분은요, 자주 댓글 달아주시는 분인데, 라쿠푸님. 네. 역시 마찬가지로 김프로 페이지 메시지나 메일로 주소하고 연락처, 이름 이렇게 보내주시면 대구 수성교 근처에 있는 기분 좋은 카페 찰스에서 더치커피 한 병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시간 이제 말씀드린 대로 루프탑 사일런트 시네마 5월 13일 날 비긴 어게인으로 시작해가지고요. 5월 26일 날은 이동진 평론가의 GB까지 네. 포함되어 있는 서칭 포 슈가맨, 5월 27일 날 말할 수 없는 비밀, 2월 2일 날 이터널 선샤인, 2월 3일 미드나잇 인 파리, 2월 9일 자전거 탄 소년, 2월 10일 로마 위드 러브. 그래가지고 5월, 6월 계획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뭐 오시는 거 보고 더 이제 나름대로 발전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만 하고 접을 수도 있고.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해드릴 영화는 나는 부정한다. 네. 인데요. 영어 제목은 Denial. Denial. 김프로의 줄거리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There were no gas chambers anywhere at Auschwitz. But I won't meet with anyone who says the Holocaust didn't happen. Professor Lipstadt, I am that David Irving. 1994년 미국 애틀랜타, 유대인 역사학자 데보라 립스타드. 어느 날 그녀의 강연장에 홀로코스트 부인론자인 데이비드 어빙이 찾아옵니다. 어빙은 홀로코스트의 증거가 어디 있냐며 데보라를 공격하더니 데보라가 자신을 모욕했다면서 그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미국과는 다른 영국 법 때문에 홀로코스트가 존재했었다는 당연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 데보라. 진실을 지키려는 그녀에게 최고의 승률을 자랑하는 변호사들이 찾아오고 최고의 팀을 꾸린 그들은 차근차근 어빙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데보라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정한답니다. There are no holes in that roof, therefore there never were any gas. 네. 자, 한마디 총평. 오늘은 황 대리님부터 해볼까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이렇게 다뤄줘야 된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이렇게 대처해야 되고 이렇게 다뤄줘야 한다. 네. 저는 오래된 말이 생각났는데. 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네. 뭐 평이 다 좋은데요. 근데 저는 약간 오늘의 어그로는 제한 것 같습니다. 나는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재미는 모르겠다. 네. 네. 저는 좋았어요. 네. 저는 좋아하는 영화고 장르고 네. 뭐 법정 영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저는 아주 재밌게 뭐 만족스럽게 봤습니다만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면 재밌어. 내지는 뭐 꼭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먼저 우려하는 거는 이런 게 있는데 어쩌다 보니 우리가 한국 영화는 대차게 까고 외국 영화는 칭찬 일색인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기준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한국 영화를 대차게 까고 외국 영화를만 칭찬하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네. 한국 영화라 하면 우리 업계, 제가 속한 업계, 배 감독님의 인맥, 김프로님의 아는 사람과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연결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사실 네.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든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는 게 우리는 정말 힘든 입장이지만 영화만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뭐 외화가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거는 어느 정도 검증된 걸 수입해 오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개수레기 영화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뭐 보도 못해. 그런 필터링이 한번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런 이제 개성을 볼 수도 있다는 거. 각 수입사 배급사에서 네. 굉장히 돈을 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요거 갖고 오면 터질 것이다.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네. 돈을 들여가지고 사오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아무거나 사오지는 않아서 그렇죠. 아무거나 시나리오 보고 한국 영화도 만들지 않아요. 일단 근데 뭐 상대적으로 외화를 사올 때 약간 갸우뚱하는 건 안 사올 정도의 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높죠. 우리가 그냥 걸린 영화를 보는 좀 것보다 그런 거 있죠. 기준이 다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가지고 오는 또 그런 그렇죠, 과정도 그렇죠. 있으니까. 평도 다 보고 뭐 심지어는 흥행 성적까지 검증된 걸 사오고 뭐 이러는데 뭐 그러니 걸러지니 아무래도 경향이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좀 배경을 이해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안 유명해서 그렇지. 안 유명하고 듣보잡이어서 뭐 어디 기사에 안 나올 뿐이지. 네. 저희가 조금만 유명했으면 대차게 맨날 기사 나오고 막 뭐 그렇겠죠. 쓰레기가 되고 난리가 났을 사실 그런 입장이어서 네. 그런 건 좀 있겠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난처할 때가 꽤 있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저는 감독님이나 제작사 관계자나 만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민망해요. 그런 자리를 일부러 피해요. 심지어 메가박스에서 가져온 영화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내 옆 사람이 가져온 영화도 대차게 뭐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뭐 하여튼 감안해서 좀 드려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제 막 깐다고 해서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인상비평으로 까대는 거는 아니라는 것도 네. 뭐 더불어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그냥 막 대충 까고 영화 보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어쨌든 영화는 다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뭐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황 대리님께서 기본 정보를 한번 훑어주실까요? 네. Denial. 나는 부정한다.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는 4월 26일 날 개봉했지만 본국에서는 2016년 작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네. 영국과 미국에서 촬영이 됐고 110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믹 잭슨 감독의 연출작인데 믹 잭슨 감독은 저도 보고 알았습니다만 보디가드 연출했고 볼케이노 둘 다 공이 재밌게 봤던 전 세계적인 흥행을 했던 네. 그런 작품을 필모로 가지고 있는 감독이고 뭐 출연진들의 면모도 화려하죠. 레이첼 와이즈, 티모시 스폴, 톰 윌킨슨 그리고 앤드류 스캇.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알 법한 이야기로 하면 이제 앤드류 스캇 또 셜록 네. 셜록의 모리아티로 나오는 앤드류 스캇 머리가 많이 까졌던데 그리고 톰 윌킨슨 톰 윌킨슨 저 할아버지 이름을 제가 못 외우고 있었는데 퍼거슨 감독이랑 너무 닮았어요. 볼 때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설적인 감독님 퍼거슨이랑 너무 닮았다. 네, 뭐 약간 네. 약간 이 배우도 느낌이 좀 뭐 얼굴 보면 다 아실 뭐 네. 그런 배우입니다. 12세 관람가고요. 현재까지 누적 관객은 8,000명 되겠습니다. 8,000명. 뭐 다양성 영화로 개봉을 했고 한 전국에 104개의 스크린을 확보를 했는데 참 너무 안 보네요. 네. 근데 찾아보기도 좀 힘든 시간대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좀 준비가 부족한데 보니까 파티스펀트 미디어에서 이제 만든 영화던데 네. 이게 뭐 말 그대로 사회 참여적인 영화, 좋은 영화도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런 영화들만 작정하고 만드는 어떤 뭐 투자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볼 수 있는데 이거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워낙 스크린이 적어서 네. 극장에서 찾아보시기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104개를 시작해서 뭐 어제 보니까 어제는 94개로 이제 100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보려면 아예 뭐 아침 시간이나 밤 늦게거나 낮 때 뭐 생뚱맞게 있거나 아예 관에 없는 데들이 많을 수도 있고. 네. 뭐 그래서 극장에서 보시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요. 네.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이제 일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서 실화 영화 좋아하고 법정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또 흥미를 가지실 만한 네. 얘기거든요. 평론가들 평점은 공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아주 막 좋게 점수를 준 거는 아니지만 평식 오빠 3개 주셨어요. 왜곡과 날조, 궤변을 잠재우는 법. 김혜리 씨는 3개. 포스트 진실과 가짜 뉴스 시대에 돌아볼 만한 판례. 유진아 씨가 제일 많이 주셨는데 3개 반. 거짓을 판명하는 법정 영화의 힘. 이용철 씨가 3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 진실은 위기에 처한다. 허나몽 씨가 3개. 여기나 저기나 혼이 비정상의 문제. 네. 평가는 대부분 나쁘지 않고. 네. 네. 근데 관객은 이제 너무 안 든 셈이어서 한 8,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주말 아직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적게 봤다고 저는 뭔가 이 영화를 만든 의미가 퇴색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홀로코스트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을 했잖아요. 네. 사실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뭐 수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뭐 유럽의 이야기라서 이렇게 많이 다뤄지나 그런 뭐 전 세계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런 뭐 생각도 하게 되지만 민족의 아픔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거 되게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때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90년대 뭐 이럴 때는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국제 뉴스를 당시에 뭐 막 접할 때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쉰들러 리스트가 요런 배경에서 기획이 됐을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화에도 보면 잠깐 언급이 되는데 데보라한테 뭐 여러 이제 유태인들 집단들이 이제 이렇게 후원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스필버그도 뭐 후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중간에 나오는 게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영화가 좀 기획이 됐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그죠? 들면서. 뭐 전 세계적인 거장인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런 영화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작품성으로도 인정받은 사월의 아들이라는 최근에도 그런 영화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부럽더라고요. 잊지 말자는 거겠죠. 이 영화가 근데 4개 반 5개로 가기 애매한 지점도 역시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논박을 막 서로 해 나가는 얘기가 사실 아니니까. 어처구니 없지만 너무 당연한 걸 얘한테 납득시켜줘야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희한한 법, 영국 법의 무죄 추정 원칙이 아니고 명예훼손을 누가 걸면 당한 사람 그걸 증명해야 되는 영국 법 때문에 영국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쵸. 이 어빙이. 그래서 뭐 그런 지점이 재밌긴 했고, 근데 그래서 그 뒤에는 그래서 치열한 논박 혹은 어떤 증거를 새로 찾아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심지어 정신 승리하기 위한 어빙이 막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자기를 막 비유해서 이입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정도 규모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도 이제 방법을 찾는 얘기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기존에 보던 법정 영화들이랑 조금 결이 다를 수 있겠다. 참고로 이제 보시기 전에 보시면서는 각주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오 하다가 지나갈 수 있는데요. 영국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뭐 독일법, 뭐 독일, 일본 이렇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륙법이라고 부르는데 영국하고 미국은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영미법 국가이기 때문에 법 체계 자체가 아예 달라가지고 우리나라 생각하면 완전히 안 되는데 영국하고 미국하고도 또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명예훼손 소송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피고가 져요. 입증하는 책임을. 그러니까 이걸 소송을 당한 사람이 소송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소송 당한 것이 내용이 진실이냐 여부도 그 소송 당한 사람이 밝혀야 돼서 공적 인물이거나 뭔가 이렇게 공무원이거나 한 사람이더라도 본인이 소송을 걸면 소송을 걸잖아요. 배 감독을 상대로 만약에 뭐 대통령이나 이렇게 좀 아주 공적 인물이 걸어도 그 책임을 당한 사람이 걸어야 지게 되니까 그 원고가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할 때보다 승소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소송 투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명예훼손 소송 투어. 뭐 이런 아예 용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확률이 좀 높은 사람이 일부러 미국 대신에 영국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을 그 명예훼손 소송 투어 요렇게 이제 지칭을 하기도 하니까 여기서 나타난 이제 어빙 교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빙 교수도 본인이 굉장히 이제 저명했다가 하긴 좀 그렇고 유명했다가 시들해져 가니까 요런 나름대로 이제 대중의 주목은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 거를 택하기 위해서 시차가 좀 있죠. 그래서 98년도 뭐 이때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을 당한 데보라 교수가 굉장히 황당해하면서 이제 소송을 준비해 나가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새삼 현실 인식을 하게 되네요.
우리가 법조 평론가랑 같이 녹음을 하고 있다. 그러네. 법조 평론가 김프로와 함께 네. 이 영화를 녹음하고 있군요. 아, 그냥 근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영미법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게 다입니다. 법조계 기자. 10년간 법조계 기자로 있었고 법조 평론가로 활동하는 더블클릭의 최찬선. 법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코멘트 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다고. 왜냐면 영미법은 사실은 제가 공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르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네. 이렇게 흉내를 내고 지나가 봅니다. 네. 계속 하시죠. 제가 듣고 있겠습니다. 그래요. 재밌네. 자, 아무튼 그래서 소송에 대한 얘기라. 네. 이게, 법정 영화 하면 사실은 이제 미국 영화, 법정 영화들을 유달리 좋아하는 그 이유가.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륙법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전통적으로 지금은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막 살에 나온다. 네. 서증이에요, 서증. 그러니까 문서로 돼 있는 증거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조서도 다 문서로 받아가지고 쭉 문서로 남기면 사실 기록을 보고는 재판을 하는 거라 네. 나와서 증인한테 신문하거나 뭐 이런 것도 쭉 물어보고 배 감독께서는 언제 몇 시에 이런 거를 하고 저런 걸 하고 이런 걸 했지요? 하면 네.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확인. 서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로 내용이 되는 것들은 다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고 네. 그걸 기록으로 남기면 그 기록을 가지고 가서 판사가 이제 재판부에서 쭉 보고 이제 결론을 내리던 이게 아주 대표적인 우리의 소송이어서 소송 영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근데 영미법은 그게 아니고 배심원들 앞에서 그렇죠. 배심원. 법정에서 실제로 나오고 어쩌고 한 얘기들 거기서 이제 신문 저 논박을 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는 그 대륙법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하여튼 대륙법이라는 거는 성문법이어가지고 네. 법이 적혀 있어요. 몇 조 몇 항. 그래서 뭐뭐 하면 아니 된다. 뭐뭐 하면 뭐뭐 한 자는 어떻게 처벌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적혀 있어가지고 그 법에 적용이 되는 잘못된 짓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거든요. 근데 영미법은 그 법이 없어요. 몇 조 몇 항에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판례를 가지고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논박을 한 다음에 그게 하나의 사건이 결론이 나면 그것을 판례로 해가지고 그 판례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판례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논박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법 쓰여져 있는 대로 적용을 잘하면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되지만 얘네는 판례가 전혀 없는 사건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첫 판례가 되는 약간 이런 식이어서 그럼 그 법정 안에서 논박을 잘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옛날 이런 판례에서는 이렇게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막 싸우는 방식이라 법정 안에서 굉장히 치열한 디베이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딱 좋죠. 소재로 삼기가. 거기다가 그리고 그걸 서로 논박을 하는 것이 배심원에게 향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객들도 거기 동일시될 수 있으니까 이입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 때부터 이게 바뀌어서 분위기가 이게 법정에서 그 전에는 사실 검찰 단계에서 넘어온 거 가지고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걸 넘어와서 검찰 단계에서 말고 법정으로 넘어와서 이 재판정에서 하도록 하자라는 움직임이 생겼고 국민참여재판도 그때 생기면서 미국 같지는 않지만 배심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는 것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본따온 거예요. 영미법 재판에서의 장점을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가져와서 그래서 지금은 약간 재판정의 분위기가 영화에서 보던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니까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에선 사실 그런 법정물의 그런 느낌들이 좀 배어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체계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재판 법정 영화가 되게 인기가 많기는 한데 이 영화의 경우는 어떤 사건이 막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법정 영화의 특징이 재판정에서 갑론을박하고 막 싸우고 나오면 바깥에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뭔가 증거를 새로 찾으러 다니거나 다른 사건이 하나 에피소드가 돌아가면서 다시 그게 법정으로 들어와서 뭔가 논박하고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영화는 밖에서 일어날 사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홀로코스트가 있었냐 없었냐 그게 또 대단한 증거가 새로 밝혀지거나 이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정 내부에서의 논리 싸움만 남다 보니까 재미의 요소가 네. 이런 걸 좋아하시지 않으면 그렇죠.
약간 좀 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 더 재미없을 수도 있는 게 생각해보면 이게 누가 이길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길 것 같은데 진짜 하나의 흠결 없이 이겨야 되는 재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디테일 안에 재미가 숨어 있으니 더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근데 어떤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서 굉장히 가려운데 긁기 힘든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영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법정 영화의 외피를 둘러싸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는 법정 얘기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정신승리하는 상대와 어떻게 이야기해서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어떤 태도로 누군가를 대해야 하는가의 하나의 굉장히 디테일한 사례 같거든요. 네.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영화를 보는 분들도 같은 어떤 통쾌함이나 어떤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전 제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정말 말을 잘하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다뤘던 그 특별시민에서는 단 한 명의 프로도 보이지 않는 게 속상한 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영화는 진짜 전부 다 프로 같더라고요. 이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홀로코스트가 있었던 거냐를 주장하는 사람도 너무 똑똑한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그 사람이 난 뭐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영화 안에서 그렇게 대접하고 그리고 그 논리를 풀어가는 그 모습에서 와, 이 사람 진짜 똑똑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 대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편 변호인단도 정말 날고긴다는 사람들이 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몰아가는 것들이 와, 정말 지성인들이 말을 잘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서 뭔가 제가 뭐 한때 얘기했던 천재들이 나오는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재미가 아마 여기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재미가 정말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극화해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막 말을 보면서도 막 감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 알아듣지도 못한 만약 이 영화를 자막 없이 봤는데 다 이해한 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프로 같다고 아까 강대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몇몇 지점에서 자 맞고 틀리냐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게 비단 법정뿐만 아니잖아요. 살면서 저는 제가 약간 누군가의 지지를 얻은 느낌? 다른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주인공은 무고하게 지금 명예훼손 고소가 된 상태고 그걸 사실은 승소하게 해주는 변호인단이 모든 걸 다 이끌어가잖아요. 주인공에게 입을 했을 텐데 보통의 경우. 근데 저는 그 변호인단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여주인공도 심지어 부딪히는 어떤 논조, 생각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보다가 혼자 거의 손뼉을 친 장면이 있는데 대사가 나왔는데 그 대사가 뭐였냐면 이기고 지고 지금 그 차원으로 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평가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했더니 진실로 그를 가둘 거다. 꼼짝도 못하게. 지금 그 방식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진실로 얘를 옥죄해서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 놓고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될 때도 있고 그럼 해피엔딩이고 안 되면 새드 엔딩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거기서 만족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항상 그런 태도를 취하고 싶어 하는데 저의 그런 성향을 지지하고 심지어는 응원하고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영화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영화를 이제 말씀드렸듯이 따로 백그라운드에서 사건이 막 돌아가서 그걸로 뭔가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거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화라서 결론도 나와 있고 또 백그라운드 사건이 따로 발생할 것이 딱히 없고 법정에서의 논리 가지고 공방만 벌이는 걸로 2시간을 이끌어가는 영화인데 야 이게 연출을 잘못하면 얼마든지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딱히 지루하지 않고 뭐 이게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야 정말 재밌어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해도 저는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니까 너무 좋게 잘 봤거든요. 야 이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전에 다뤄서 계속 반면교사가 특별시민이 되는데 특별시민은 생각해보면 한 6개월 될라나? 그 정도 시간을 다룬 영화잖아요. 얼마나 지루하든지. 근데 이 영화는 찾아보니까 4년 동안 32번의 공판, 334페이지의 판결문을 다룬 영화예요. 네. 얼마나 말만 들어도 아따 장황하겠다 싶은데 얼마나 속도감 있게 달려가든지 참 비교가 되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꾸되는 지점이 그러니까 어떤 디테일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특별시민에서 저는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 토론 장면이 토론의 내용이 없다는 거. 뭐야 이게 싶었는데 그렇죠. 네. 이 영화는 그것만 있는 거거든요. 그 완벽하게 반대되는 지점을 향해서 지향을 해서 달려갔다. 그렇죠. 근데 나는 후자가 훨씬 좋다. 팩트로 설전을 벌이는 것만 말하는 것 같은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어떤 감정적인 장면이 특별시민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영화로 딱 저한테는 감정이 수렴이 되니까 이게 정말 잘 만든 영화 아닌가. 감정적으로 뭔가를 느껴보라고 요구하는 영화가 아닌데도 보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화. 근데 굉장히 논리적인 영화. 그래서 보실 만한 영화다. 자, 그래서 지금 흥행이 첫 주말이 8,500명, 뭐 오늘 지나가면 잘해야 10,000명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얼마나 볼까요? 15,000. 15,000. 네. 황 대리님. 이게 얼마나 장기 상영이 가능할까에 달린 건데 사실 10,000명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사실 이 분위기도 좀 그런 게 대선이라는 관심사에 많이 쏠려 있고 아예 영화 관객 수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 마당에 긴 연휴가 왔잖아요. 네. 이 긴 연휴에 뭐 이렇게 뭐 집에 있는 시간에는 특별시민을 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긴 연휴에 날씨 좋은데 우리 홀로코스트 영화 한 편 보러 갈래? 이거는 정말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특별시민은 통쾌한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네. 이 영화는 명백한 해피엔딩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오히려 덜 찝찝할 텐데. 네. 막상 그렇죠. 보면. 네. 법정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좋아하실 만한 포인트들이 좀 있고요. 그럼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좀 해야 될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법정 영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리 싸움 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뭐 주저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좀 띄엄띄엄 있더라도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영화의 레이첼 와이즈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자기가 이런 사람이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항상 적재적소에 그런 말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데 근데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제가 틀린 건데 나 왜 대처를 못하나 라는 걸 겪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소수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겪을 거고 그런 걸 그때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실제로 그렇게 했었다. 이 방법을 취해라. 그리고 네가 하기 힘들면 그렇게 해줄 거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어라. 뭐 그런 말을 해주는 영화라서 내가 논리적으로 바로바로 굉장히 재치 있게 혹은 재빠르게 논박을 할 수 없어서 당연히 한치 의심 없이 내가 겪은 거, 내가 아는 걸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이 영화를 꼭 보시면 힐링이 될 거다. 네. 저는 우리 사회 안에서도 뭔가 논쟁이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이게 이견이 갈릴 일인가 싶은데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역사 안에서 정말 이런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진실된 결론으로 떨어지는 건 불가능한가.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냥 모두가 인정만 해야 되는 건가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역사 안에서 진실이 인정받는 그런 순간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이거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극장에서 만나기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가서 후회하지는 않을 거다. 네. 뭐 추천해드릴만 하고요. 네. 파타릭 메모리 들으면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는 부정한다의 자세한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